고가의 수입 화장품에서 중금속인 크롬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 지난 1일 YTN 사이언스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식약처의 허술한 수입 화장품 관리와 미온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입 화장품의 품질 관리의 실태와 보안 대책을 신경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 기자, 먼저 이 중금속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중금속을 코나 입으로 흡입을 하거나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 손이나 입에 대는 건 모두가 몸속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딱히 배출되지도 않아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이나 장난감에서 중금속이 검출돼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법적으로 금지된 중금속이 어떻게 화장품에서 검출될 수 있는지 아직도 좀 의아한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정식 통관을 거친 제품이란 말입니다. 이 수입 절차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입 화장품 중금속 검출 사태를 보면서 이 관계부처의 수입 화장품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수입 화장품의 관리 실태와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단독 취재 결과 밝혀진 중금속이 들어있는 크림팩. 수입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일본 화장품 업체인 가네보의 미백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백반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백반증이란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인해 크고 작은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적 탈색소성 질환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 수입 업체는 자진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또 기적의 크림이라 불렸던 마리오 바데스코의 힐링 크림 또한 화장품에 들어가선 안 될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돼 문제가 됐습니다. 주로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소염 효과와 면역 억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멈출 경우 오히려 피부가 상하고 스스로 재생 효과를 잃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크롬이 나온 수입팩 역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에 들어가선 안 될 크롬이 검출된 겁니다. 이런 화장품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더욱 철저하게 성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수입 화장품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원인입니다. 화장품이 수입되려면 먼저 수입 판매업자가 제조업체가 제공한 화장품 성분 자료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통관이 진행되는데 통관된 제품에 한해 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법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서 지금 시험 항목을 제조 판매업자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소, 납 등의 중금속이나 pH, 내용량, 미생물 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문제가 없으면 수입 화장품은 판매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과정에서 수입업체가 제출한 서류로만 통관, 판매 허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조 증명서에 그 함량이라든지 성분 그 명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 제조자들이 주는 것으로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그 문제가 있죠. 식약처가 화장품의 품질을 심사한다고 하지만 화장품 업체가 제출한 실험 내역을 검토할 뿐 실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유해 성분은 없는지 명확하게 검증하진 못합니다. 게다가 식약처에서는 의약품과는 달리 함유된 성분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화장품 원료 금지 성분만 정해놓는 화장품 원료 네거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제조 과정이 안전하다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수입 화장품뿐 아니라 국내 화장품도 회수되는 제품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새로운 성분도 많이 개발될 수 있겠지만 안전성 문제에서는 우려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성분들만 이렇게 리스트에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화장품 회사가 제조업체가 만들 수 있었지만 화장품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서 네거티브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업소를 지정하는 CGMP 제도가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2011년부터 식약처에서 CGMP 업체를 지정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현재까지 단 28개 사만이 지정을 받은 상태인데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CGMP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만을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해당 성분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성 시험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규제할 만한 특별한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류에 의존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수입하면서도 제조업자가 그 기준에 안 맞는 그게 들어가 있어도, 원료가 들어가 있더라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식약처가 수입 화장품 성분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시행하거나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제품을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화장품 품질 관리가 사전 검증이 아닌 사후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입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사전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 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 판매업체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복용을 하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이 사전적으로 적용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것이 화장품 업계에게도 저는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에 비해 허술하게 그지없는 수입 화장품 관리 시스템. 안이한 정부의 인식 속에서 중금속과 스테로이드가 섞인 불량 수입 화장품이 손쉽게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점 없는 관리와 사전 단속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검사가 굉장히 허술한 편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해당 화장품이 내 피부에 잘 맞는지, 또 화장품 사용 효과를 실제로 경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이 수입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면 피해 보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사실 문제인데요. 네. 흔히 화장품은 여러 종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제품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셜 커머스나 오픈 마케팅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화장품에 대한 사전 검증과 법적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맹목적인 그 믿음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입 화장품 성분 논란이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허점 없는 품질 관리 그리고 철저한 통관 검사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